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sam관왕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시삼관왕 최용현 변호사님입니다. 한 번에 인사해요. 아유, 한 번에 이거 맨날 얘기하는데 두번 그렇다고 이렇게 그래서 서로 또 예의 바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 라이브 안 하다가 총선 때문에 몇 번 했다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뭐 알긴 안 해. 아주 저희가 총선 아주 쫄깃쫄깃했죠, 이번에. 그렇죠. 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0 총선 끝났는데 민주당이 다 아시다시피 5석, 국민의힘 3석 가져갔고 청주에는 무려 4석인데 싹쓸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일단 총선 총평 우리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요? 네. 아니 그래도 정치 외교학과 나온 분이 먼저 하죠. 이게 출구조사 때 너무 임팩트가 심했잖아요. 글쎄, 200석 된다, 100석 미만이다, 조금 뭐 이렇게 출구조사 때 너무 심했고 또 21대 의석수가 또 민주당이 압도적이었잖아요. 네. 거기에 비례해서는 조금 적어진 편이죠, 오히려도. 그리고 또 그 200석 미달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민주당 압승이라는 감정이 조금은 좀 떨어졌었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엄청난 압승이죠. 역대급 압승. 그리고 야당이잖아요, 그죠? 야당이 이긴 거니까. 21대 비교해서 그때는 여당이었고 그다음에 그 탄핵 여풍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K방역 코로나로 인한 K방역 때문에 그때는 맞아요. 뭐 국힘 그 미래통합당이었나 그때 너무 네. 힘들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좀 어려운 분위기였는데 한때 압도적으로 압승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그 더불어 만진당이 국민의힘한테 졌다고 봐요. 어떻게 졌다고? 네, 왜냐면 지금 아까 21대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때 여야가 바뀌었기도 했지만 그때 더불당이 49.9%였고 국힘이 41.5%였어요. 그래서 8.4% 차이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더불어 만진당이 50.5, 국민의힘이 45.1로 5.4%밖에 차이 안 져요. 그러니까 총 그 득표율을 보면. 네. 근데 이게 상황 자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윤석열, 김건희라는 아주 훌륭한 자원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 내에서 5.4%밖에 못 이긴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면 지난번에 그 강서구청장 선거 때 18% 차이 났잖아요. 네. 그 정도 나야 정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저 민주당이 진 선거예요. 갑자기 디스를 심하게 하시는데 저는 정반대로 이 야당이잖아요. 이 야당이라는 아니 야당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사실 그 말 만든 건 저예요. 저기 그 2월달에 공약민은 300석, 우리는 200석. 그 민주당 애들하고 있을 때 제가 만든 얘기거든요. 네, 네.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번에 그 이제 200석 가는지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다니면서 200석 주면 큰일 난다,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한 게 막판에 조금 도움이 된 건가요? 그쪽에 보시면? 뭐 교수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대역전 어부질이 횡재를 한 꼴이 됐죠. 비명 행사가 아니라 친명 횡재를 한 꼴이 된 건데 사실은 교수님 말씀대로 따지다 보면 정권 심판론이 엄청나게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걸 막은 게 사실 이재명 대표의 그 비명 행사 공천 그것 때문에 뭐 많이 표를 깎아먹고 한때 위기였잖아요. 엄청난 위기였잖아요. 오히려 저기가 과반 넘는다. 국힘이 과반 넘는다고 엄청난 위기였는데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상임 선대위원장급의 그런 헛발질을 몇 번 했었잖아요. 황상무나 이종섭이나 대파 발언이나 그것하고 또 하나는 조국 돌풍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이 갑자기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부지르다가 이재명 대표 이끄는 민주당이 횡재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친명 공천도 완전히 민주당 판을 갈아버렸잖아요. 친명 세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완전히 횡재한 건 이재명 대표가 횡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애가 말을 안 들으면 너 호랑이 온다 그랬잖아요. 네. 애가 말 잘 들었잖아. 네. 요즘 윤석열 온다 그러면 애들이 말 잘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거밖에 못 이겼다는 건 너무 안패야. 근데 우리가 이 토커님들이 예상할 때보다는 훨씬 많이 나왔죠, 민주당이? 그때 한 뭐 120, 30 얘기했지 않았나요? 그때는 이제 조국 바람 불기도 전이고. 그렇죠. 뭐 대파 얘기가 나오기도 전이고. 비명 행사가 그리고 또 이종섭 런대사 그 얘기도 전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좀 눈여겨본 것은 청주의 내석을 전부 다 민주당이 이제 가져갔지만
다 초선이고 또 친명 후보인데 이렇게 됐다는 게 이 청주가 시골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랑 마찬가지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계속 언론에서 흔히 쓰는 말이 충북, 청주 뭐 여기가 이제 그 선거의 바로미터라는 네. 표현 쓰잖아요. 어떤 기준 뭐 이렇게 따지는데 바로미터라는 표현은 저는 항상 언론 저 방송이라든 나가서 부적절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체 선거 지역구에서 충북이 차지하는 수가 너무 작아요. 8개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그렇기 때문에 바로미터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적절한 표현을 찾는다면 저는 항상 그래요. 풍향계.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풍향계라는 거죠. 이게 뭐 그 중앙 선거 무대에서 잡히는 선거 프레임이나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 간의 어떤 바람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영남과 호남의 어떤 그 중간이 있어가지고 그 바람에 따라 어느 것이 강하냐에 따라서 이 풍향계처럼 움직이는 충북 지역, 특히 청주가 그런 지역인데 요번 같은 경우 정권 심판로, 수도권에서 불었던 정권 심판로 바람이 여기 청주에도 거세게 불었던 것 같고 엄청나요. 그 정도도 수도권을 초과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랬죠. 비명행사 공천이 아주 전형적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비판도 엄청 높았고 그다음에 인물론, 본선에 들어간 다음에 인물론에서 사실은 국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뒤처진 입장인데 아주 그냥 안전하게 이겨버렸잖아요. 네, 그냥 네. 상당한 표차로 다 이긴 셈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수도권에서 불었던 정권 심판론 바람이 오히려 그 급이 더 높게 여기 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금 보면 이 정우택이 떠오르는데 사실 그 더불어 만진당 같은 경우는 땅 문서도 한석됐죠. 양문석. 아, 네네네. 그다음에 뭐 김양주리, 뭐 김준영, 뭐 이런 사람들도 네, 네. 막 놔뒀는데 정우택을 놔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저기 삐딱 이것 때문에 그래도 국힘 애들도 이렇게 만나는데 거기 얘기가 그거예요. 정우택 그거 하니까 에이씨 이럴 바에는 민주당 찍어갖고 뻔때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보다는 차이 이렇게 많이 뭐 상당구도 그렇죠. 차이 안 났잖아요. 많이 안 서승 났고. 후보가 많이 따라갔죠. 네, 상당구도 그렇고 서원구도 뭐 거의 그러니까 거의 접전 쪽인데 아무튼 정우택을 놔뒀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보수 아닌가 교수님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오늘까지 토론을 보면 보수 아니신가? 한때 찐명 아니었습니까? 아, 나는 원래 저기 극좌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저기 유심히 봐야 될 게 유심히 봐야 될 게 아이고 오빠의 옷. 그 유심히 봐야 될 게 네. 다음번에 무효표 당으로 비례대표 신청하면은 좋을 것 같아. 이게 무효표 받은 곳으로. 예, 그게 벌써 만약에 그거를 국회의원으로 하면 제4당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 게 이게 3% 훨씬 이상 얻은 거잖아요. 무효표가.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나 아마 자다가도 싫고 그렇다고 이재명도 아우 꼴보기 싫고 이런 게 3% 훨씬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표심이 다음번 대선 때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정권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럼 당을 하나 만들죠. 무효당. 그러니까 뭐 여기 찍으세요. 방수하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정우택 부의장이 그냥 출마를 강행을 했으면 서원구까지도 어쩔 줄 몰랐을 그러니까, 것이다. 뭐 다 지나간 그러니까요. 얘기입니다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저기 땅 문서 이분하고 정우택하고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아주 표현이. 저는 땅 문서가 더 나쁜 사람으로 오히려 정권 느껴지던데. 심판 바람이 더 세게 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그죠? 수도 네. 있었겠다. 일단 그 국민의힘 쪽에서 좀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그렇죠. 그런 게 있었고 어째 상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끝나고 윤곽근 그 전 위원장 그 동행이라고 하는 산악회에 그 선거 끝나고 갔다 왔대요. 어디 영덕인가 어디. 근데 여러 명이 갔다 왔답니다. 그래서 동지회를 이렇게 하고 해서 앞으로 상당구가 국민의힘도 상당히 어떻게 될지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서승우 후보는 서승우 이제 전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승구가 그렇게 되면 뭐 청주 놀지는 않을 것 같고. 청원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청구는 못 가죠, 이제. 조가택이라도 못 가지. 그러니까 이제 2년 후에 지방선거 때 뭐 시장으로 나온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길이 될 것 같아요. 신용환 교수하고 서승우 후보하고 참 입장이 애매할 것 같아. 자기 고향으로 못 가고 자기 지역구로도 못 가고. 그러네. 신용환 거기도 그렇잖아요. 전 예비 후보도 청원구로
갈 수도 없잖아, 그죠? 흥겹고 흥겹고 들었고. 아니, 서승우가 방송에서 보니까 저 뭐 청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랬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다시 상당구에서 태어난 거로 얘기를 하니까 이강일이 공격을 해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월호동에서 태어났는데 저기 출생신고를 청원구에서 했대.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서승우 후보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저랑 인터뷰를 상당구 후보로 얘기할 때도 예. 청원구라고 얘기하는 게 3번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드라마틱한 걸 했는데 당선인들은 축하드리고 낙선하신 분들 위로드리니까 또 열심히 해주시기 당선자나 바랍니다. 얘기합시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 자꾸 얘기하면 또 미안하고. 그래서 청주는 민주당이 싹쓸이 했습니다. 당선인들이 초선이고 해서 뭐 기대도 많고 우려도 많아요. 어떻게 한번 잘 해보라고 뭐 충고 말씀을 주시든지. 전 이번에 민주당 당선자 4분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중앙 정치의 경험이 거의 다 4분 다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중앙 인맥도 엄청나게 열세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부분. 또 하나 보면 당내에서의 적인데 이분들이 친명파로서 절대적인 친명 세력으로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네. 등용이 된 건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의 병풍, 이재명의 친위대 이 이미지에서 얼마나 벗어날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투병을 뽑았고, 네. 그다음에 홍위병을 뽑았고, 그다음에 노병도 뽑았어요. 박지원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늘국병도 뽑았어요. 늘 국회의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이재명이 요구하는 역할은 충실히 하지 않겠느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변호사님. 의뢰되는 부분. 예. 아니 그 이재명 여기 내려왔잖아요. 이제 차를 탁 타면서 누구 보고 출마한 거 보고 쌈 딱 이러고 타. 아니 그러면 저기 여의도 특설 링이요? 아니 이게 지금 당 대표 입에서 할 얘기냐고. 이게 지금 항상 아유 국민 정말 잘할 거예요. 막 이러고 타 쌈 딱. 우려돼. 근데 좀 기대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기대되는 부분은 제가 뭐 이강일이나 이현희 당선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알지를 못하니까 어떤 분에서 활약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지만 송재봉하고 이광희 당선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친분이 좀 있거든요. 네. 이 두 분이 뭐 지방의원으로서 또는 시민운동가로서 단연간 지역에서 활동해왔잖아요. 그리고 지방 문제라 중앙과 지방 문제의 격차 문제거나 환경이나 노동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그 노하우나 지식이나 관심을 그렇죠.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무대에서 좀 참신한 의제나 정책 이런 걸 발굴하는데 좀 기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가장 의미 있게 본 걸 이광희로 봐요. 이거 완전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야. 네. 여기서부터 지방연도 했는데 최초로 국회의원 국회의원 되고 되고, 그죠? 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광희 같은 경우는 뭐 또 보니까 이제 뭐 보좌진 9명 중 7명도 또 우리 지역 사람을 뽑겠다고 얘기해서 지역 인재 채용. 근데 이게 되나? 위에서 다 막 찍어 누르고 이럴 텐데.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여기 그 당선인들이 다 빚이 어떻습니다. 예를 들어 이강희 의원이 이장섭 의원 측에게 뭐 빚을 짓거나 정치적으로 또 송재병 당선인이 변재일 의원한테 뭐 빚을 졌거나 이런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또 되게 이제 왜 낙선하면 낙선자들이 당선인들에게 그 보좌진들을 좀 이렇게 채용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없는 모양이라고요. 근데 뭐 꼭 보좌진을 지역 사람들을 쓰는 걸 좀 반대해요. 이분들이 또 중앙 정치 경험도 없고 또 중앙의 인맥도 아까 말씀도 없으니까 오히려 서울에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쓰는 것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9명 중에 7명이 지역 사람이라니까 서울에 보좌관 하나, 서울에 비서관 하나. 이걸 그렇게 역할을 나누고. 국회의원이지 지방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출신의 이제 국회 담당 보좌관, 국회 담당 비서관. 저기 변호사님 말씀 일리가 있죠. 국회의원이지 지방의원은 아닌 건 사실이죠. 다른 분들도 관심들이 많더라고. 일단 뭐 누가 또 국회에 입성해서 같이 일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선 의원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왜요? 그 예전에 보좌관 때문에 보좌관인 때문인지 뭐 하여튼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조심해야 돼, 챙겨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갑자기 생각났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많이 이제 성원을 할 것으로 봅니다.
본인들도 잘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요. 근데 이제 당선자들은 당선자들이고 이 선거 때 뜬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 뜬 분이 이제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후보자들 말고는 가장 눈에 띄었죠. 네. 그렇죠. 사람들이 다 저분이 왜 나왔지? 특히 이제 교육감은 정치적인 이제 그 당이 없으니까 그런 역할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당 파란 옷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시장에 예를 들어 저 재봉이하고 이제 그 김병우 교육감이 갔는데 상인들이 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이래. 그 송재봉보다 훨씬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놀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움 많이 받은 것 같고 아마 김병우 교육감이 도지사 쪽을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도지사 예, 쪽으로. 도지사. 정당에 가입했겠죠, 이번에 민주당에 선거. 더민주혁신회라고 있잖아요. 예, 저 거기 친명 위원장. 조직의 예. 전국 대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송재봉이나 이광희 상임선대위원장도 맡았었고, 뭐 자녀분도 민주당 캠프에 예, 김성한 국회의원 의원의 보좌관인가? 김성한 보좌관. 보좌관이에요? 예, 교수님 말씀대로 꼭 교육감이 아니라 지사 쪽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병우 교육감이, 전 교육감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이제 뭐 굳이 꼭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 만약에 소임이 주어지면 뭐 마다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했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교육감에 출마할 거면 굳이 또 그렇게 그렇죠. 할 필요가 있겠냐. 그렇죠. 이번 특정 선거에. 정당색을 드러내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감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년 후에 민주당의 도지사로 같이 부딪힐 만한 분들이 누가 있어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분, 일단은 그 현직 지금 그만두게 될 이제 현직 국회의원들은 다 생각은 있으실 거예요. 변재일, 뭐 노영민, 도종환, 이장석 뭐 의원들 그래요? 다 생각은 있으실 건데 과연 그 이재명이 주도하는 선거판 그 민주당 판에서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나이들도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신용환 교수 같은 사람이 눈에 띄죠.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 도전을 해서 지지난인가 도전을 네, 해서 지지난. 9.2% 정도 받았잖아요. 선거 비용 하나도 보전 못 받았네. 10억 원 정도. 아마 생각은 있을 거예요. 본인이 또 이번 선거에 그렇게 욕심을 냈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네. 시간을 너무 소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단계, 두 단계를 건너뛰는 방법은 도지사에 당선되면 그만큼 뭐 만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직을 5월 29일까지만 하신 분들이 됐는데 변재일 5선 의원, 도종환 3선 의원, 이장섭 초선 의원 이런 분들도 앞으로 역할이 그냥 끝나지는 정치적인 걸 끝내지는 않겠죠? 참 그 3주 전에 그 찐명 쪽에 있는 분이 저기 청주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소주 한잔 했는데 좀 팀을 짰으면 좋겠다. 팀. 예, 도지사는 누구, 뭐 시장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벌써 구성하는 도의원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팀 짜는 걸 갖다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육감을 저기 지사를 누구를 생각하냐 그래서 김병우 생각한다. 그럼 괜찮은 분 같다 그랬더니. 저 찐명이에요? 아니 교육감은 교육감도 있잖아. 뭐 물론 당은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뭐 조모 교수. 뭐 그래갖고 뭐 이게 벌써 짜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거부감이 없더라고. 김병우 교육감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그리고 뭐 그때 뭐 저기 체육회장 선거도 해요? 그때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팀을 다 짜야 된대. 그럼 지방 권력까지 쟁취를 해서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까지 그렇죠. 밀어붙이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전략인가 보네요. 그게 이제 친명의 아주 찐명 쪽에 있는 사람이 맞고 그래서 그분 얘기가 자기가 시장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 여기 청주에서? 네. 청주에 친명이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지?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활동하고 여기서 초중고등학교는 나오고 대학서부터는 다 서울인데. 깃발만 꼽으면 다 되는 이따가 제가 다 따로 한번.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는 얘기. 일단은 뭐 탈락한 현역 의원들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는 연세가 좀 많으셔요. 70 중반대 되시나 모르겠어요. 거의 80 다 2년 됐죠. 뒤면.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노영민,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인데 이분들도 나이가 좀 70 언저리거든요, 다. 그리고 나이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 주도하는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활로를 찾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변재일 의원은 그나마 친명이었고 나머지는 친명이 아니었잖아요. 친문 세력이었기 때문에 활로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듯하고 남은 게 이제 이장섭 의원 같은 경우인데 이분도
노영민이나 도정환 의원들과 달리 63년생이세요. 아직도 60대 네. 바로 넘었기 때문에 아직 뭐 나이도 있으시고 하지만은 진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이분의 이미지가 도지사나 뭐 시장이거나 이런 이미지하고도 잘 안 어울리고. 아니, 근데 정무부지사도 했잖아요. 그래도 잘 안 어울리는 거야. 그거는 저 리시종이 캐릭터가 딱 도지사감이다 이런 캐릭터가 안 붙는다 이런 그렇죠. 뜻인 그 다음에 뭐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단체장 어디 갈 수도 없는 거고 차기 이광희 지금 당선자랑 나이 똑같아요 거의. 맞아요. 그렇죠? 친구라고 하잖아요. 차기도 좀 그래요. 그 때문에 가장 애매모호한 건 이장섭 의원 같은 경우 진짜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거기다 이제 주군이 노영민인데 이게 같이 그냥 한 패키지로 넘어가니까. 그렇다고 은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노영민이나 도정환이라면 안 할래 이제 그럴 수도 있는 나이 연세가 되셨지만은 이장섭 의원은 또 고향으로 가기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뭐 하시겠네요. 방법이 있어. 또 리시종이 또 뭐 하나 또 설치면 또 그 밑에 가서 하면 되지. 정무부지사 하듯이. 그만둔 리시종 지사님을 이렇게 가만히 있는 왜 애틋하게 그거 하나 더 아, 내가 그분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후원이 굉장히 넘치시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8화를 일으켰던 민주당 초선 의원들 총선 하이킥 하셨는데 잘하시기 바라고 저희가 삐딱하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